최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선 킹핀이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바로 데어데블 본 어게인 스토리죠. 이 데어데블 본 어게인은 동명이 1980년대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르고요. 물론 현대의 모든 데어데블 코믹스의 시초라 무조건 향수가 느껴지긴 할 겁니다. 오히려 킹핀이 시장이 되는 등 드라마에서 채용한 스토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데어데블 백인 블랙이죠. 이 책은 빌런 뮤지의 등장부터 사이드킥 블라인드 스팟의 등장, 킹핀의 시장 당선까지 아마 데어데블 본 어게인 드라마의 뼈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놀라운 점은 이 스토리를 쓴 찰스 소울이 변호사라는 점입니다. 변호사가 쓰는 변호사 이야기, 이거는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오늘은 데어데블 백인 블랙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현재 기간 한정 펀딩 중이고 펀딩 성공 시에만 출간되며, 만약 성공한다면 남은 소량의 재고만 서점을 통해 판매된다고 하니 지금 펀딩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펀딩 분량의 한 8%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튼 메이어 피스크 스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먼 변호사, 헬스키친을 사랑해 스스로 악마가 된 데어데블 맷 머독. 그런 그와 정반대로 역시 헬스키친을 사랑했지만 이 도시를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한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윌슨 피스크. 그는 이 도시를 위해 모든 것을 하리라 다짐했고, 많은 대가들이 이를 따랐지만 마침내 그는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뉴욕 시장이 됐습니다. 뉴욕의 범죄 거물이었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시장이 됐을까요? 맷 머독은 자신의 제자인 블라인드 스팟을 돕기 위해 잠시 뉴욕을 떠나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시련을 견뎌내고 맷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는데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는 믿을 수 없는 걸 듣죠. 그러나 이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맷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윌슨 피스크, 킹핀은 뉴욕의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맷의 절친 포기가 말하길 피스크는 매우 똑똑하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출마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사람들이 저항할 시간을 줄였으며, 다른 후보들의 똑같은 공약, 똑같은 허례허식에 지친 시민들에게 바닥에서 기어올라온 그의 흑수저 성공신화는 정확히 먹혀들었죠. 물론 범죄 거물인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피스크는 오히려 자신의 예전 경력을 셀링 포인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의 그전 범죄 경력을 부정하긴커녕 뉴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도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건 범죄계의 킹핀이 아니면 못할 거란 점이 시민들에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겼다고 합니다. 포기는 이를 막기 위해 맷에게 수십 번 전화했다고 하지만 맷은 아시다시피 중국에 있었죠. 맷은 이게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그를 뽑을 리가 없다고,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시나 맷은 피스크와 맞서 싸울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는 뉴욕의 지방검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맷의 의도와는 달리 지방검사는 피스크와 맞서는 것을 거부했죠. 맷은 무언가 구린 게 있다고, 피스크는 분명히 선거를 조작했을 거라고 하지만 지방검사는 단순히 피스크가 꺼림칙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선거운동 중엔 입증된 범죄도 없었죠. 지방검사도 개인적으로는 피스크를 캐내고 싶었지만 피스크는 이제 뉴욕의 시장이었습니다. 지방검사는 자신은 많은 시장 밑에서 일해왔으며 몇몇은 피스크보다 더 심했다고, 그저 몸을 사리고 자신의 위치에 걸맞은 정의를 실현하는 게 최선이라고 맷에게 조언했죠. 또한 맷이 싫어할 만한 소식까지 전해주는데요. 이번에 피스크의 선거 공약이었던 자경단 규제가 내려와 많은 슈퍼 히어로들이 깜빵에 가게 생겼다고 알려줍니다. 스파이더맨, 아이언피스트, 루크 케이지, 퍼니셔, 특히 데어데블. 그들은 이제 이 도시에선 악인이 되었습니다. 맷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때면 슈트를 입고 자경단 활동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의. 그는 피스크로부터 도시를 구하리라 다짐하곤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시민을 구하러 나타납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테이저건을 쏩니다. 그는 레이더 센스로 이를 피했지만 강도가 테이저건이 있는 게 말이 안 됐죠. 사실 이는 경찰의 잠복 수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장의 명령으로 경찰에 쫓기게 된 데어데블. 이미 옥상엔 저격수가 있었고 경찰들에게 해를 입히고 싶진 않았기에 데어데블은 단지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면, 싸울 수 있을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결국 체포에 응합니다.
데어데블은 체포되어 시장실로 이송됩니다. 윌슨 피스크가 직접 그를 보고 싶어한 것이었죠. 경찰이 만류하는데도 불구 둘이서 잠시 대화하게 방을 비워달라고 하는 피스크. 곧이어 방에 둘만 남자 진실은 곧 밝혀질 거라고 데어데블이 말하는데요. 진짜 진실은 자신이 선거에서 이긴 것이며 오히려 너가 믿기 힘든 진실이겠지만 시민들은 자경단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피스크는 대답합니다. 또한 우리는 뉴욕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단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둘 다 뉴욕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둘 중 한 명만이 이 도시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았다고 하죠. 그 위치엔 데어데블이 아니라 바로 자신 윌슨 피스크가 선택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미 수갑을 풀고 있었던 데어데블은 시민들에게 질서, 균형, 책임을 준다는 임무를 자신이 하도록 명받았다는 얘기를 윌슨 피스크가 하는 걸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어데블은 수갑을 풀어 난 너에게 그러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전투 태세를 갖추죠. 하지만 오히려 당당한 피스크, 나는 이제 뉴욕의 시장인데 네가 뭘 어쩔 거냐는 태도였습니다. 데어데블은 이에 굴하지 않고 빌리클럽을 던지는데 이는 그를 부겨가 창문을 깨죠. 시끄러운 소란에 경찰들이 들어와 보지만 데어데블은 이미 도망간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어데블은 시장을 죽이려고 한 테러범이란 꼬리표가 달렸죠. 결국 데어데블은 뉴욕 내 모든 경찰의 1순위 체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데어데블이 선했던 자임을 알고는 있지만 뉴욕 시장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결국 그가 드디어 맛이 갔거나 그가 공권력을 개처럼 여긴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졌죠. 지금 뉴욕 시장이 아무리 킹핀이어도 이는 경찰의 명예와 체면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뉴욕 경찰이 데어데블을 쫓는 가운데 데어데블은 그저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처지인 줄도 모른 채 윌슨 피스크를 상대할 전략을 짜는 데만 급급했죠. 사실 상황은 데어데블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헬기까지 동원해 그를 뒤쫓았고 데어데블을 공적으로 잡아 시민들에게 데어데블은 범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심지어 경찰 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데어데블의 약점을 알아내 소닉 캐논으로 그를 멈추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건물에서 추락하는 데어데블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 비살상 총기까지 쓰는 뉴욕 경찰이었고 이는 방송으로 온 도시에 생중계됐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를 지켜보는 데어데블의 적수는 피스크뿐만이 아니었죠. 최근 등장한 데어데블의 새로운 빌런 뮤즈 역시 뉴 아틸란의 깜빵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너무 아름답다며 자신은 이곳에서 나가야겠다고 하죠. 데어데블은 그동안 겨우 헬기의 고주파에서 빠져나와 창문을 깨고 건물에 들어갑니다. 이후 자신의 조수인 블라인드 스팟에게 전화를 걸죠. 블라인드 스팟은 이미 데어데블 뉴스로 도시가 난리라고 하며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데어데블은 그에게 도움을 약속받고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경찰이 꼬리에 물린 채로 온 도시를 가로지르며 결국 발걸음을 멈춘 데어데블.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텔레포트 능력이 새로 생긴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는 블라인드 스팟이 데어데블인 척 투명 상태로 변한 것이었죠. 진짜 맷은 이미 달아난 후였습니다. 다음날 다시 직장으로 돌아온 맷. 이때 당시 맷은 변호사가 아닌 검사로 활동 중이었는데요. 그는 근무 중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뉴욕의 시장 윌슨 피스크였죠. 피스크임을 알자마자 끊으려고 하는 맷이었지만 피스크는 맷이 꺼려하는 걸 이해한다고 우리의 과거사를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그를 구슬리며 자신은 선거에선 이겼지만 뉴욕에서 이긴 건 전혀 아니라고 자신이 이 도시의 진심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맷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피스크는 자신의 반대 여론도 신경 쓴다는 걸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자신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맷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를 위해 피스크는 맷에게 부시장 자리를 권합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제안에 대한 맷의 답은 그렇게 새롭게 뉴욕이 부시장이 된 맷과 피스크의 그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 기자들도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바 없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맷은 시청 내부에서부터 피스크를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역시나 피스크도 맷을 수많은 업무로 잡아두어 자신의 대항에 힘을 쓰지 못하게 할 속셈이었죠. 피스크는 맷에게 점자책도 아닌 시 규정집을 주며 전부 숙제하게 시켰고 일부러 이를 읽어줄 직원을 하나 붙여 맷을 경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맷이 부시장이 되고 나서 둘은 기자회견 때를 제외하면 제대로 대화도 한 적이 없었죠.
그저 둘은 서로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진 맷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코스튬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공경에 처한 시민들을 돕기로 하죠. 뉴욕 경찰이 아직 자신을 뒤쫓지만 자신이 거리에 없다면 윌슨 피스크가 이기는 것이고 데어데블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터는 무장공도와 대치하는 데어데블, 이 삼류들을 단숨에 제압해 상점 주인을 도와주며 경찰을 부르라고 조언해주지만 오히려 상점 주인은 고맙다고 하긴커녕 그에게 총을 겨누죠. 사실 데어데블에겐 엄청난 현상금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은 선하던 사람도 변하게 만들죠. 결국 경찰까지 도착해 그는 꼼짝없이 다시 체포당하게 생겼는데 그때 엄청난 빛이 쏟아지며 눈먼 맷을 제외한 모두가 제압당합니다. 이는 프랭크 맥기, 눈에서 실명에 이를 정도의 엄청난 빛을 발산하는 인휴먼이었습니다. 프랭크는 다름 아닌 데어데블을 찾아온 것이었죠. 사실 프랭크는 이유가 있어서 데어데블을 도와준 것이었는데요. 바로 인휴먼의 부류에 있던 끔찍한 연쇄살인범 뮤즈가 경비 12명을 죽이고 탈옥을 했으며 뮤즈를 한번 잡은 적이 있던 데어데블을 찾아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었죠. 데어데블이 뉴욕 경찰에 잡히면 뮤즈를 잡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이가 줄어드니 프랭크는 아까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데어데블은 감정이라고는 없는 사이코가 다시 풀려난 사실을 걱정하며 뮤즈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자신의 제자 블라인드 스팟에게 경고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데 이미 뮤즈가 풀려났던 사실은 도시 전체가 알아차린 후였습니다. 이후 뮤즈는 뉴욕의 자경단을 지지하는 여러 그림들을 남겼습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새로운 시장의 심기를 건드렸죠. 그의 사무실에서 바로 보이게 그려놨으니 더더욱 말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시민들이 이에 동조할까 걱정된 피스크는 모든 건물의 경비를 강화하고 당장 뮤즈를 잡아오라고 하는데요. 또한 뮤즈 건과 함께 원래부터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이변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비서인 웨슬리는 걱정 말라고 하며 사무실을 나서는데 밖에 있던 맥과 부딪히고 말았죠. 웨슬리는 장님이자 부시장인 그에게 사과하며 그를 일으켜주는데 사실 맷은 이때까지의 대화를 다 들었으며 시장과 할 말이 있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피스크는 자신이 내려준 업무량을 생각하면 벌써 다 끝내지 못했을 텐데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맷은 뮤즈에 대해 경고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뮤즈는 엄청나게 위험한 연쇄살인범이며 그를 상대로 경찰을 붙이는 건 정신나간 일이라고 말이죠. 대신 뮤즈를 상대할 수 있는 뮤즈 같은 이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이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피스크의 의도에 반하는 일, 바로 자경단들을 부르는 것이었죠. 피스크의 대답은 당연히 거절. 그리고 한 번만 더 자신에게 자경단들 같은 범죄자들로 이런 제안을 알아오면 공모 혐의로 기소한다고 협박하는데요.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맷이 호소하지만 매일 사람들은 죽는다며 피스크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코스튬으로 또다시 돌아온 데어데블. 이제는 더욱 눈에 안 띄게 검은 복장을 입은 데어데블은 아까 웨슬리와 부딪혔을 때 웨슬리의 옷 안에 숨겨뒀던 초고주파 발신기로 그를 추적합니다. 웨슬리를 따라가 왔더니 나온 건 범죄두목 해머헤드. 웨슬리는 해머헤드에게 교도소 및 범죄자를 관리하는 뉴욕 행정부의 교정 부서직을 제안하고 있었죠. 이후에도 웨슬리는 여러 빌런들을 찾아가며 교육부, 노인복지부 등 여러 부서들을 이끌 것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 밤 계획이 시작될 거라고 하죠. 이는 다행히 데어데블의 귀 안에 들어갔으며 또 운 좋게도 데어데블은 이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그는 도시의 또 다른 위협을 대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풀려난 연쇄살인범 뮤즈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 6명을 단숨에 살해한 뒤 자신의 벽화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곧 시장의 귀에 들어갔고 피스크는 이 비극을 써먹으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이 사건은 퍼니셔의 벽화 아래 일어난 사건이라 피스크는 이를 통해 자경단은 더욱 위험하다는 프레임을 키워나갔으며 이 끔찍한 경찰 살인사건에 몰입된 여론은 피스크의 선동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퍼니셔는 경찰 살해 같은 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죠. 그들에겐 이 감정을 풀 상대가 필요했고 그게 때마침 자경단들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맷이 피스크에게 경고했던 대로 흘러간 상황. 피스크는 뮤즈가 범인임을 이미 제대로 알면서도 프랭크 캐슬이 한 짓이라며 자신을 세뇌한 뒤였으며 맷은 자신이 말했던 대로 됐다며 자경단에 대한 선동은 그만두고
그들과 협력해 뮤즈를 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는데요. 피스크는 뮤즈보다 오늘 저녁 센트럴파크에서 열릴 집회가 가장 중요하며 현재 도시는 분열되어 있고 시민들은 혼돈에 빠져 있기에 맷이 뮤즈에 집중하기보다 그 집회에서 자신을 지지할 것만을 요구하죠. 아니라면 자신의 모든 권력을 사용해 이 도시에서 맷은 매장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뮤즈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걸 드러냅니다. 결국 이에 응해 오늘 저녁에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맷. 대신 뮤즈를 자극하지만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맷이지만 피스크는 자신은 그 어떤 약속도 해줄 수 없다고 하며 이 도시의 시장은 나기에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뿐이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끝내 데어데블은 맨 머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피스크를 끌어내리는데 거리에 도움을 구하기로 했죠.